나오는데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 35%, 윤석열 지지율 35%. 그런데 올랐어. 근데 비호감도 같이 올랐다. 얘기가 덜 끝난 거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윤석열 지지율 35%, 비호감 부정평가도 같이 올랐다. 이거죠.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35%로 2% 올랐다. 만세 했는데 부정평가가 59%가 됐어요. 2%가 올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아침에 등골이 싸늘하더라고. 윤석열 끝났구나. 뭐냐면 저거는 윤석열이 지금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어버린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해드리고. 자, 부정평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 경제, 민생, 물가,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서민정책, 복지, 발언 부주의, 통합 협치 부족, 정책 비전 부족, 노동정책, 근로시간 개편, 검찰 권력 과도, 인사, 부동산 정책, 인간 자체가 싫다. 예. 자, 사람들은 다 저런 방식으로 60%, 이건 지금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상담원이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응답과 좀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지만 대개 최근의 자동응답들은 윤석열 비호감도가 65%. 그 근처에 근처. 근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윤석열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갤럽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윤석열 일 못한다가 59%. 아까 보셨잖아요. 부정평가가 59%라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거는 뭐냐면 취임 1년에 지지율이 윤석열은 35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78이었고 갤럽 기준 박근혜는 57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만큼 지지율 나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 갤럽 조사에도 그게 나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도 임기 초반에 굉장히 헤맸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지지율보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지지율이지만 윤석열이 부정평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이나 윤석열만큼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지를 보류했다가 다시 돌아간 케이스인데 윤석열은 취임 1년 차에 부정평가가 59가 나왔다는 것은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지율이 잠깐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이 좁은 우물 안에서 거기 있는 우물만 퍼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넓은 바다가 아니고 넓은 강도 아니고 좁은 웅덩이 안에서 물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짝 채워지면 또 퍼먹고. 근데 실제로는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임 1년이면 사실 그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내야 되는 거, 시작이라도 해내야 되는 해가 취임 1년인데 그 취임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도 망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계속 높은 거죠.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못했다. 이거에 대한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취임 1년에 부정평가 이렇게 높다라는 건 앞으로의 4년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죠. 취임 1년 부정평가 윤석열 59, 문재인 13, 박근혜 31, 이명박 55. 그래서 취임 1년 차 부정평가가 역대 가장 압도적인 일이잖아요, 지금. 진짜 문재인 대통령 1년 평가가 지지율 78%였다는 게 우리가 진짜 좀 잊고 있지 않았나. 그때 얼마나 행복했나. 푸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60% 이상이면은 의미 없다. 그 말은 대부분의 국민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78%면 진짜 전 국민이 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그냥 못한다. 매우 못한다. 매우 못한다가 어떤 여론조사에는 50%가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우물 안에서 윤석열이 조금 하는 것 같으면 눈치 보다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냥 동종교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가. 중도의 사람들이 긍정으로 가지 않고 계속 부정에 남아있는 상태. 이거 윤석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2% 올라서 만세할 게 아니라 부정평가가 2% 같이 올랐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윤석열을 칭찬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동네 맘들, 동네 어르신들, 동네 젊은 친구들 모여서 윤석열 칭찬하는 소리를 못해요.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못한다는 소리는 목소리가 커져. 그게 윤석열 입장에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숫자가,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부정평가 숫자가 그보다 더 낮아야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는데 부정평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은 한정적이잖아. 부정평가가 60%가 넘고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를 올립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나눠먹고 동정비교하고 있는 거야. 노조 때리면 와. 일본 친일짓거리 하면 미국에 외교하고 돌아오면은 와 해.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론 주도층이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냥 이상한 노인네이거나 이상한 일베 새끼지 그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외교를 하면 거기에 잘했다고 지지율 2%가 올리는 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비호감이 높아졌으니까. 그 전화 면접으로요. 상담원이 물어보는데 나 이 사람 못한다고 생각한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 숫자가 부정평가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어. 무서운 심리가 있다고. 내 전화번호가 상대가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윤석열 싫다고 했다가 불이익 당할 거면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응답 기기가 물어보는 게 훨씬 솔직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부정평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아직도 이해 못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통령실이 이런 거 해야지. 어이 진복이 형 나한테 찾아와. 저기 이제 태영호 찾아가지 말고 뭐 공천 안 줘도 되니까. 자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 이건 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위에 자동응답 밑에는 전화 면접 이건데 다 부정평가가 둘 다 63.8, 65.4 이것만 보세요. 지지율은 지금 사실 큰 의미가 없다. 65.4. 아, 나 저건 보면은 좀 눈물 날라 그런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거부권 행사하고 막 매국해버리는데 지지율 좀 올려주지 씨발. 아 진짜. 다음 짤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52.7, 국민의힘 36.9.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네요. 요게 이제 갤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슈에 민감한 사람들, 정치 저관여층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반대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저거는 선거 여론과 매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다음 윤석열의 능력치가 후보 시절에 언론을 통해 정확히 전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윤석열을 과대평가했다. 뭐 이런 건데요. 저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능력을 언론이 과대포장했다. 55.7, 59.3. 네, 넘어가시고요. 뻔한 소리고. 윤석열에게 앞으로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이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대하지 않는다예요. 다. 기대할 것이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진 마음에 드네요. 네. 61.6, 64.4가 해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끌어내려야죠. 정답! 왜냐하면 더 이상 잘할 수 없고 계속 못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못하는 걸 끌어내리라고. 임기제에 기대서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역모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조선시대에나 있는 이야기고 조선시대 왕들은 임기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대치가 없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 숫자가 6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심각한 건데. 그다음 문 대통령은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고 윤석열은 일본과 군사 동맹까지 추구한다. 일본과의 군사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윤석열의 생각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가 네, 62.2%. 이게 재밌는 게 질문이 윤석열이 입장을 먼저 해준 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입장을 안 하고 한일 군사 동맹 괜찮냐 했으면 오히려 저는 이거가 찬성이 높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걸 하려고 한다니까 오히려 더 여론조사 꽃이 그런 면에서 되게 오히려 더 신중하게 가려고 하는. 겁나 게 신중하게 있습니다. 가죠. 진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네. 이런 믿으셔도 돼요. 이게 뭐 김어준이 뭐 하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김어준은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김어준이 안 해요. 아. 그 돈만 챙기는 것 같아요. 부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다음 조사 결과 볼게요. 북한과 국지전 우려 등의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많죠 지금. 저번에 저 큰 동그라미가요. 이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불안하다가 불안하다. 66.4%. 매우 불안하다도 있고. 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위에 자동응답, 밑에 전화 면접. 53.7, 50.3이 지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지금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모닝 컨설트는 윤석열 못한다 72, 잘한다 22. 윤석열 꼴등, 기시다 13등. 저거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누굴? 못하는 걸 어떻게 끝까지 지켜봐. 기시다를 성렬이는 끌어내릴 데가 없고요 지금. 기시다를 모닝 컨설트에서. 아니요. 푸나님이 말하는 끌어내린다는 거는 기시다. 말고 말고 말을 하세요. 아니 말하지 마요. 좀 왜 말을 못하니? 아니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 다 알아요. 자 결국 차라리 윤석열이가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비호감만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아까 오마이뉴스에 그게 헤드라인이었어요. 윤석열 지지율 2% 올라. 비호감도 2% 올라.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2% 올랐대 했는데 비호감이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비호감도를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윤석열 정권이 유지를 하려면. 근데 비호감도가 이미 뭐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의 2배가 넘어버리면 그게 사실은 모든 그 지표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라는 뜻이에요. 민주당이 언제 이 민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끌어내리라는 뜻입니다.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몸을 옮겨야죠. 알겠습니다. 자, 사랑맘님, 마이네임이스 유한엉아님, 최지훈님, 희망의 날개님, 안을수님 다 감사해요. 겁나게 감사해요.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의료인으로서 한마디 살린다. 의료인으로서 한마디. 죽어가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 용토 반드시 살린다. 아, 그렇군요. 의료인이세요? 의사세요? 간호사세요? 뭘까요, 이분은? 의료인인데. 여기까지.